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좋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는 긍정적인 발언이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북한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촉진 외교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후퇴를 막았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공조 균열 논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 협상 틀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후퇴를 막는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진전이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거고 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이제 시정연설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명확하게. 거기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도 하고 또 미국과의 대화를 유지한다는 것도 재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저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촉진 외교 아직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과 또 북한의 시정연설 모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이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두 가지 과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비핵화 협상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미 공조 균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와 불안이 있는데 그걸 가실 수 있느냐 그게 있는데 한미 공조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기대치를 조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반응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서 그런 게 봐서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해야 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대치를 좀 낮췄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뭐냐?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돌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미 공조 균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막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치에 대한 그래서 메시지 관리에 좀 허술함 이런 것이 좀 문제였지 실제적으로 성과는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비핵화 협상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이번엔 좀 분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건 어려움이 있었다. 원래 구조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게 한 달 반 전인데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협상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정치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을 하면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입장을 보면서 또 전략적으로 재조정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 맞춰서도 재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에서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협상을 해본 결과 내 얘기를 저쪽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이 실패가 아닙니다. 협상이 이어지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잠재우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히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이것은 잘못이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all or nothing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사실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일부러 단호하고 일부러 강경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에 대응하는 거지 예.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미국 국내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서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단에서 어긋남이 생기고 예.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미 간의 협상 문제는 지금은 좀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북미 협상을 뭐 다음 달에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이르다고 보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화를 말씀. 이어나가고 예.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 협상에서 무슨 안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예. 동시에 남북 관계에서도 또 우리는 북한하고 또 민족 간의 동족이라는 차원에서 또 협조를 해야 되니까 북한하고도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협조를 해서 대화를 해서 다음 단계 협상에서 더 좋은 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양쪽에 뿌려가지고 빨리 협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시정 연설에서 네. 이제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재확인했다라는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들 논란은 많은데 예. 이걸 단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개인당 소득이 한 1,500달러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개인당 소득이 1,500달러 수준에서 2,0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경제 제재가 계속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 2,000달러에서 개인당 소득이 3,000달러까지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제재가 있어도 북한의 경제는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000달러 이상, 개인 소득이 3,000달러 이상으로 더 높이고 싶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사항이 그거거든요. 3,000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 8,000달러, 10,000달러도 넘어보고 싶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달러가 기준인 거죠. 3,000달러 거기에서 버틸 수 있다.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핵무기 갖고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이 가겠다. 핵무기 갖고 안 되는 것이 비핵화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제 제재가 이제 뭐 단순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경제 제재는 3,000달러 이하에서는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3,000달러 이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족쇄가 돼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두 가지만 좀 네.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잡은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배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요한 시간표는 2016년 5월에 그때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실천을 해서 2021년에는 좋은 세상을 보여주겠다. 경제 발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2021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이제 2016년에서 5년이니까 2021년 5월에 해당하는데 예. 북한의 달력을 보면 내년 2020년 10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노동당 창당 75주년 크게 잔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21년 5월이 아니라 2020년 내년 10월에 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년 10월에 잔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 해제 문제를 연말까지만 해준다면 내년 10월에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에도 비핵화 협상 문제에서 성과가 없고 그래서 제재 해제가 안 된다면 내년 그런 상태에서 내년 넘어가면 내년 10월에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게 바꿔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다시 문제를 일으킨달까, 예. 뭐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핵실험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일단 버티면서 3,000달러 이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티면서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연말까지 그게 돼서 제재 해제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3,000달러 이상도 할 수 있는 전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10월 달에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연말이 나왔다. 아, 이렇게 그런 볼 수 게 있습니다. 있었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고 네. 또 어려워진 것도 같은데요. 뭐 어려워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한다, 뭐 대북 특사 파견도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우리 정부의 역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교를 이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거 보면 한 가지 아주 좀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잘했어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황이 후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놨습니다. 잘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진전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촉진자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북한이 중재자나 촉진자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하라 그랬지만 중재자와 촉진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중재자는 분명히 북한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근데 촉진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묻어 넘어간 거지. 촉진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평화 촉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촉진 외교를 하는 것은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링 위에서 싸우는 건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촉진자로서 존재감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북한과 미국이 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링 아래에서 도와주는 한국이 뭐 북치고 장구치면 곤란하잖아요. 예.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촉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보이게 드러나게 촉진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드러났어요. 굿 이너프 딜이라든가 뭐 얼리 하베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촉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념을 만들어내서 독자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미국의 이름으로 또 북한의 이름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또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 자꾸 우리가 새로 용어를 만들어서 네. 우리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오게 하면은 미국도 싫어합니다. 북한도 그렇군요. 싫어하고요. 네. 촉진을 하려면 미안하지만 존재감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언론과 여론이 싫어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 갔느냐?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촉진자 외교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 또 야당한테도 계속해서 협상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관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공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야당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좀 더 진전된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